여기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1,500개가 더 돼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다. 밥 먹기 전에 또 배웁시다. 사자성어 십전, 십미. 왕우창상에 시가 어찌 따로 있는가? 이야. 800리 타이양 산맥을 따라가는 여정. 이곳은 전통적으로 워낙 가문 땅이에요. 맨손으로 일궈낸 기적의 역사를 마주하고 타이양산의 달콤함을 맛봅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절경을 눈에 담고 저 절벽을 보면 그냥 막 현기증이 확 몰려와요. 흥미로운 옛 이야기를 듣습니다. 황활한 중국 대륙 곳곳에 깃든 옛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중국 고사유랑. 이번 여정은 허베이성과 허난성, 산시성에 위치한 오래된 도시와 명소들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두 성 사이에 위치한 핑순에서 첫 발을 내딛고 이후 린저우로 걸음을 옮깁니다. 총 길이 5,4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황허. 이 유장한 강을 넘나들며 중국의 역사와 신화 그리고 영웅들을 만나보고요. 남북 600킬로미터, 폭 50킬로미터에 이르는 타이양산맥 곳곳에 숨은 비경도 함께 즐겨보려 합니다. 이번 여정의 시작점 핑수년을 찾았습니다. 타이양산맥 남단에 자리한 이곳은 중국 최초의 왕조 하나라를 건국한 우임금이 백성을 위해 치수사업을 펼쳤다고 전해지는 장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 태양산을 따라서 여행하고 있잖아요. 저 북동쪽에서 쭉 남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하북성을 지나서 이 산서성으로 들어왔어요. 이곳이 이제 평순현이라는 현인데 이곳에 현대판 우공이산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기적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강의 흐름을 조정해 물길을 다스리려는 노력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이 강을 딱 나누어 가지고서 엄청난 인공수로의 시발점으로 만들었어요. 1,500km에 달하는 사람이 만든 은하수라는 별명을 가진 붉은 깃발의 인공수로 홍기거. 그 홍기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장호는 수량이 풍부해 10여 개가 넘는 저수지와 여러 운하가 건설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운하가 이 홍기거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물의 장성, 수장성으로 불리우는 홍기거의 발원점입니다. 강에 보를 세워 강물의 일부가 홍기거로 유입되도록 설계한 건데요. 이곳으로 흘러든 물은 1,500km를 달려 어디에 이르는 걸까요?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들어온 이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리 와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큰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저 앞쪽에서 들어온 물이 지금 여기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암벽을 뚫어 만든 수로로 강물이 유입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허난성의 닌저우로 이어지죠. 타이양산맥 동쪽 산기슭에 위치한 닌저우는 지질학적으로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극심한 가뭄과 흉년에 시달렸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수로공사 홍기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저쪽에 그 홍기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바로 저겁니다. 저기 물길 보이죠? 수로. 정부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1,200여 개가 넘는 산을 깎고 200여 개에 달하는 굴을 뚫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예, 저기입니다. 청년동. 저기가 이 홍기거의 아주 핵심 구간입니다. 1960년 2월에 시작한 공사는 1969년 7월, 약 9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놀라운 기록을 남긴 홍기거 이면엔 처절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이 스풀림의 고을 주자를 쓰는 임주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전통적으로 워낙 가문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인상식, 사람인 서로상 먹을식, 인상식의 기록들이 그냥 역사에 처절해요. 심지어는 자식을 바꾸어서 먹였다. 역자 이식, 바꿀 역, 아들 자, 마리얼 이자, 먹을식자. 그렇게 비참한 그런 동네가 바로 이 임주라는 곳이었어요. 생존을 위해 돌산을 뚫어야 했던 린저우 주민들. 공사 기간 동안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희생과 협력으로 만들어진 홍기거는 지금도 중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죠. 내가 그래. 这是你们刚才在这怎么加油加油？就为中国加油嘛！那你介绍一下红旗精神。自力更生，艰苦奋斗，哦，团结协作，啊，无私奉献。啊，是。好了。 자력갱생,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살 길을 모색한다는 뜻인데요. 이 홍기거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야, 이거 유명한 청년동 청년 돌격대가 만든, 와, 머리 조심하세요. 청년들이 모여 공사를 진행해 청년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돌격대를 모집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간이 제일 어려워서 이 전체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 자원자들이 그렇게 300여 명이 나서서 이렇게 이것을 뚫었다는 거 아니에요. 폭 6m, 높이 5m에 길이가 600m 정도 되는 수로 안에는 변변한 도구 없이 망치와 정으로 산을 뚫었던 처절한 투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자손 만대를 생각하는 숭고한 마음이 없었다면 1500km에 달하는 물길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홍기거가 완공된 후 린저우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농사가 가능해져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지금의 린저우는 참혹했던 굶주림의 역사를 뒤로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거의 도시 임주시에 왔습니다. 이곳이 시 중심인데 어둑어둑해져서 이곳에 맛집 하나를 찾아왔어요. 그 가난 가뭄을 딛고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임주시에서 저도 이제 맛있는 요리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집이 처미엔, 샤오처미엔, 처미엔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저기 저 글자가 찌질 차자. 자, 여기서 자, 샤오펑 샤오처미엔. 밀가루와 소금물을 섞어 만든 반죽은 1시간 이상 숙성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반죽을 늘리고 자르고 찢어서 면을 만드는데요. 반죽을 바닥에 두드릴 때마다 뿅뿅 소리가 난다고 해서 뿅뿅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음식은 산시성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면 요리로 유명한 산시성과 인접해 있어 닌저우도 다양한 국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마지막에 고춧가루와 기름, 간장이 섞인 양념을 부어 완성하는데요. 드디어 왔습니다. 这是 처미엔. 닌저우는 떠우지아오, 콩꼬투리를 넣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자, 처미엔을 먹겠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태양산 같은 절벽, 그것이 삶의 공간을 둘러싸면 그건 절벽이 아니라 절망이죠. 그냥 하늘에 맡기면 살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절벽을 넘어서, 절망을 넘어서서 그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역경을 딛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이들의 발자취가 떠올라 국수 한 그릇이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타이양 산맥의 또 다른 기적을 찾아 닌저우에서 꼬량촌으로 갑니다. 허용된 시간 이외에는 개인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마을 꼬량촌. 그래서 완센산 관광지구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절벽이 그냥 빙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광양촌이 이런 절벽으로 두른 그 한가운데 있어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도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오지 중의 오지 꼬량촌은 경관이 수려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이 광양촌으로 가는 이제 괴벽공로 이쁜데 이게 터널이에요, 터널. 그래서 이제 이 광양촌의 광양을 따서 광양동이라고 하는 긴 터널입니다. 괴벽공로, 벽에 걸린 길이라는 뜻인데요. 마을로 향하는 이 길 덕분에 꼬량촌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1km가 넘는 긴 터널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뚫었기 때문이죠. 이야, 대단하네요. 이게 광양촌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게 지금 다 절벽에다가 불을 뚫은 거예요. 까마득한 절벽에. 마을 밖으로 나가려면 가파른 산길을 넘어 다녀야 했던 꼬량촌 주민들이 1972년 염소를 팔아 마련한 쇠줄과 쇠망치로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적, 석천, 물수, 물방울적, 돌석, 뚫을천.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이런 심정으로 이 정 하나로 이렇게 이 엄청난 이 작업을 해낸 거예요. 물방울로 돌을 뚫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절벽에 매달려 구멍을 내는 역할을 했던 13명의 주민을 13영웅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작업 환경이 열악했던 탓에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주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사는 망치와 정을 사용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암벽이 단단해 하루 1m를 파는 것도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터널이라서 어두워서 자연 채광이 되도록 이렇게 다 창을 만들었어요. 중간중간 뚫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로 밖에 풍경을 보면 풍경이 기가 막혀요. 와, 저기 절벽들 보세요. 진짜 절벽의 진수를 보여줘. 진짜 반듯한 절벽입니다. 반듯한 절벽. 주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은 5년 만에 결실을 맺어 1977년 마침내 터널을 완성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은 의지와 열망이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드디어 이제 꼴량촌 광량촌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완성되고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고립되었던 오지의 산골 마을 꼴량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량촌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영화에 자주 나왔대요.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여기를 배경으로. 우와, 와, 저기 보세요. 마을 뒤편에 저 봉우리들. 우와, 여기 앞에도 뒤에도. 이야. 60여 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되면서 꼴량촌은 외국인은 물론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풍경은 여전히 세상 밖 무릉동원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你们是什么地方来的？洛阳。洛阳，哦呀，好地方。那么你那个头一次看的时候呢，感想如何啊？震撼， Amazing， 是吧？惊喜。 돌로 담을 쌓고 집을 만들고 돌길을 내고 소박하게 살아가지만 이 돌 같은 마음으로, 그 굳센 마음으로 그런 길을 냈던 거예요. 아, 저기에 이 마을 사람들 마음을 담은 글자 5글자. 태산석 감당. 태산의 돌일지라도 우리는 맞설 수 있다. 이야, 태산의 엄청난 벼랑일지라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태산석 감당, 타이산시 간당. 이야. 꼴량촌을 한 바퀴 둘러보는 사이 마을 입구에 위치한 연못에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라는데요. 줄을 타는 기백과 재주가 정말 대단합니다.
맨손으로 굴을 뚫은 사람들답습니다. 여기 간담이 서늘하네요. 여기 절벽길 가느라고 간담이 서늘한데 또 여기 와서 또 줄타기. 이제 정말 잘하네요. 그림 같은 풍경에 아찔한 공연까지 즐겼으니 이제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여행자들의 벗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 맛있는 점심 먹어봅시다. 네. 타이양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산촌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 메뉴를 추천받았는데요. 산사나무 열매로 만든 고운 빛깔을 내는 이 국물 요리는 싼자탕입니다. 산사나무 열매를 넣고 끓인 거죠. 이게 한국에서 유행했던 탕후루 만들 때 본래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몸에 아주 좋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설탕 발라가지고 그렇게 꼬지를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산사나무, 맛있다. 따뜻하고 새콤한 국물이 입맛을 돋궈줍니다. 달콤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타이양 산맥을 따라 여행하다 보면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이 산사나무입니다. 산을 대표하는 맛이라고 할 수 있죠. 꼬량촌에서 나는 나물과 버섯인데요. 냄새가 벌써 맛있습니다. 밥만 맛있는 게 아니라 풍경도 예술입니다. 밥맛이 저 산봉우리처럼 좋아지네요. 이야, 최고의 식당입니다. 밥 한 입, 풍경 한 입, 천천히 즐기며 오랜만에 찾아든 여유를 만끽합니다. 꼬량촌을 떠나는 길 마지막으로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꼬량동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소인데요. 바로 마을 건너편에 있는 관람대입니다.棒极了。河南质量省第一，来了还想来。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찾은 꼬량촌 사람들. 치열한 삶의 흔적이 전하는 뜨거운 교훈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야말로 우공이산이죠. 우공이산. 어리석을 우자. 우리 공평할 공자. 옮길 이자. 매산자. 어리석다고 하는 그 우공이 자기 집 앞에 나 있는 커다란 산을 다 옮겼다는. 계속 파내니까 자식들도 손녀들도 파내니까 막 산신령들이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옥황상제한테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옥황상제가 그래가지고서 이 산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공이산 아닙니까? 진짜 우공이산의 진짜 현대판 우공이산의 실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길을 낸 광양촌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공이산, 위공이산.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우공이산의 가르침을 타이양 산맥에서 배워갑니다. 절벽 위 마을 꼬량촌에서 나와 북서쪽에 자리한
타이양 대협곡으로 향합니다. 사람이 만든 절경을 만났으니 이번엔 자연이 빚은 비경을 즐기러 가볼까요? 남북 길이가 약 50km에 이르는 타이양 대협곡은 웅장한 자연 경관을 품고 있어 짱자제, 황산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임주라는 곳에 있는 태양산이에요. 임주, 린저우, 수풀림의 고을주자 임주라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이 태양 대협곡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협곡지대가 있어요. 깊은 협곡과 깎아지른 절벽으로 유명한 왕상엔입니다. 뒤는 막히고 앞이 트여 있어 예로부터 명당 자리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명인들이 이곳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1800개라고 되어 있는데 1800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계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800개라니. 걸음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벗삼아 열심히 계단을 올랐는데요. 숨이 가빠질 때쯤 동상 하나가 저를 맞이합니다. 저기 서 있는 저 동상이 이곳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재상 부열입니다. 이 왕상암이 왕과 재상의 바위예요. 왕상암. 그런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인 재상 부열의 동상입니다. 재상치곤 옷차림새가 좀 남루하죠? 그건 부열이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인데요. 비천한 신분의 부열은 어떻게 재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은나라의 중흥주로 일컫는 무정 얘기예요. 그 갑골문으로 유명한 무정이 어려서는 평민들 노예들과 함께 노동하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냈어요. 좀 세상 좀 알라고. 근데 그때 부열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노예를 만나요. 바로 이곳이 그 당시 그 무정과 부열이 함께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곳이에요. 왕위에 오른 무정은 부열을 조정에 불러들일 방법을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힐 게 뻔했기 때문이죠. 한참을 고민하던 무정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요. 꿈에서 은나라를 이끌어줄 성인을 보았다며 부열의 모습을 그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열을 찾아내 등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열이 재상이 되면서 그 지혜로 은나라가 아주 크게 다스려지고 무정은 중흥을 시킨 그런 군주로 역사에 기록돼요. 이곳이 이제 그렇게 왕 무정과 재상 부열이 함께 살았던 곳이라 해서 그래서 왕상암. 이야, 여기 뭐 풍경, 우와, 멋있네요. 계단을 오를수록 발 아래 풍경이 멀어져 갑니다. 마치 하늘길에 오른 기분마저 드는데요. 이런 가파른 계단을 흔히 상천제라 부릅니다.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라는 뜻인데요. 왕상에는 상천제라는 별칭에 걸맞는 특별한 계단이 있습니다. 저기 저 나선형으로 올라가고 있는 저게 대나무 통자에다가
사다리 제자를 써가지고 통제라고 하는데 진짜 오호 통제라. 절벽을 따라 수직으로 뻗은 88m의 높은 계단을 오를 생각을 하니 까마득해지는데요. 아찔해요. 와, 여기를 저 꼭대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왔으니 올라가 봐야겠죠? 지금 이제 이 나선형 계단으로 이 왕상암 수직 절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옆에 난간길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아이고. 지금 천길 낭떠러지가 바로 발밑에 있습니다. 저 절벽을 보면 그냥 막 현기증이 확 몰려와요. 저 지금 계단만 보고 있습니다. 계단만. 무서워요. 계단만 보고 하는 거예요.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기 드디어 다 왔어요. 식은땀이 줄줄 나세요. 아이고야. 무서워. 나선형 계단이 끝나자 호복잔도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이 고개를 숙이고 가야 돼요. 어휴. 길이 험할수록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풍경은 아름다운 법이죠. 기어가야 됩니다. 기어가야. 아이고. 아찔한 잔도를 지나오니 비밀스러운 선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야, 이게 바로 수렴이네. 수렴. 물로 이루어진 주렴. 야, 이 수렴을 딱 치고 지금 저 먼 풍경을 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별스러운 특별한 운치가 있는 풍경이네요.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런 풍경이 아닐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등산으로 허기진 배를 컵라면으로 달래보는데요. 중국 라면은 양대 강이야. 든든해요. 이거 먹고 나면.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부여를 재상에 앉혀 태평성세를 열었던 무정. 훌륭한 성군과 현명한 재상의 이야기 속을 거닐며 마주한 아름다운 왕상현의 풍광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아봅니다. 타이양 대엽곡을 즐기고 싶지만 수많은 계단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저도 왕상현을 내려오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요. 산기슭에 위치해 있어 차로도 접근이 가능한 고가대 마을입니다.
이곳 태항 대역복에 사는 주민이 꼭 가야 된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적극 권해가지고서 찾아왔습니다. 까오지아타이, 고가대로 불리는 마을인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화가들이 많이 온대요. 고가대는 명나라 시대에 고씨 일족이 터를 잡으면서 형성됐다고 합니다. 마을의 집은 대부분 주변에 돌과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협곡을 따라 계단식으로 집을 배치해 주변의 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담으려는 예술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화가 마을이란 별명도 생겼답니다. 你们是什么大学生吗？你们是大学生？对，啊，是什么大学的？张家口学院。啊，张家口。哎呦，漂亮，谢谢。漂亮，漂亮。哦，哟，잘 그렸네。画得不错呀。哎呦，挺好的。还有这后面还有吧？哦，这个色彩，这都是您来画的？哦，对。哎呀，看今天画的吧。今天，这什么？这个是坐在那边画的。那边？在那边画的。那个石磨那画的。哦，这样。非常能见证大自然的传奇。是。非常的雄伟，这个地方。是。四周环山，也希望韩国朋友多来我们中国玩吧。好。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마을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기꺼이 품을 내어준 타이양 대역국은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하루의 끝자락, 서서히 번지는 저녁 노을은 말없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줍니다. 如月间微亮，繁花落地成霜。你在远方眺望，耗尽所有目光，不思量，自难相忘。遥遥桃花凉，前世你怎设想？这一海情茫茫。 다음 날 아침 조금 일찍 타이양 대역곡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기 산속에서 닭소리 계속 들려요. 닭이 지금 태양아 솟아라 하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웅계일성 천하백이라雄鸡一声 天下百 씩씩한 우렁찬 닭소리에 천하가 밝아온다. 저렇게 닭울음소리 씩씩하니 곧 붉은 아침해가 솟을 겁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일출을 기다리는데요. 오늘 아침엔 구름이 좀 꼈어요. 아무래도 저 구름 위로 저기 나옵니다. 보일 듯 말 듯 애를 태우던 태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퍼지며 고요히 잠들어 있던 대자연을 깨웁니다. 태양빛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타이양 대역곡의 얼굴.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타이양 대역곡의 꽃이라 불리는 곳. 이름도 향기로운
도화곡입니다. 엄동설안에도 복숭아꽃이 피는 협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도화곡이 시작되는데, 야, 이건 뭐 거대한 성체의 그 성루, 성의 망으로 딱 여기를 지키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절벽 너머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도화곡은 이제 하루 종일 이 맑은 물소리 들으면서 풍경을 즐기는 곳입니다. 와, 황룡담입니다. 황룡담. 도화곡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폭포 황룡탄입니다. 와, 이 엄청난 절벽 사이로 멋진 폭포가 흘러요. 부비치며 떨어지는 폭포수가 용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아직 감탄하긴 이릅니다. 우와, 저기 또 멋있는 폭포가 있어요. 와. 드디어 나타난 새하얀 폭포수도 빼어난 자태를 자랑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또 이게 아주 장면이 달라지네요. 이게 백룡 한 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놀다가 자기 집으로 저 못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비룡이 이제 잠룡이 되는 거죠. 깎아지른 절벽과 폭포, 연못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순간순간 달라지는 풍경을 감상하느라 걸음이 자꾸만 느려집니다. 여기 물고기 많네요. 이 물고기 어자하고 나물 여자하고 발음이 같아요. 유 해가지고 중국인들은 이 물고기로 이렇게 풍족함을 기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림마다 이제 물고기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림에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남에게 선물로 주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 남는 그냥 풍족함이 있는 그런 생활 하십시오. 그런 기원이 드는 거예요. 년년 유여, 해년자 있을 유, 물고기 어자. 연년 유어 하게 되면 해마다 아주 풍족하게 사세요, 이런 뜻이 돼요. 잔잔하고 맑은 물속에 도화곡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 복사꽃이 피는 때는 아니어도 이곳이 이제 도화곡이니까 200의 산중문답시가 딱 적절할 것 같아요. 원리하이 시비산 샤월보다 신즈센桃花流水摇然去，别要天地非人间。 기적 같은 삶의 이야기와 눈부신 비경을 선물해준 타이양산맥. 다음 여정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요?
이 보행 중인 손오공입니다.